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똑똑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성취를 이룬 사람이 유독 연애나 특정 인간관계에서만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말입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한 리더인데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교묘한 비난에 숨을 죽이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 사람을 만나느냐고, 네가 너무 약해서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결코 약하고 만만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포식자이며 그들이 노리는 대상은 오히려 빛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에게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가진 그 반짝이는 가치들이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먹잇감을 고를 때 적용하는 아주 정교하고도 잔인한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왜 그들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과잉 공감 능력과 책임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일종의 정서적 기생충입니다. 스스로는 정서적 자양분을 생산할 능력이 없기에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여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소위 말하는 에코이스트들을 찾아냅니다. 에코이스트들은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먼저 찾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자신의 상처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전 연인에게 당했던 배신, 사회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 등을 마치 일급 비밀을 공유하듯 털어놓죠. 이때 일반적인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감싸주어야겠다. 나만큼은 이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어야겠다는 구원자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은 덫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그 고귀한 공감 능력을 담보로 잡고 이후에 벌어질 온갖 정서적 학대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과거의 상처 때문이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는 식으로 여러분의 책임감을 자극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면서도 그를 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회적 성취와 외적인 가치, 즉 트로피로서의 가치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르시시스트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고를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르시시스트들은 수준이 낮은 대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은 낮을지언정 자기애적 욕구는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드높여 줄 수 있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선호합니다. 뛰어난 외모, 명문대 학벌, 높은 연봉,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타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멋진 여자가 내 연인이라니, 저렇게 능력 있는 남자가 내게 쩔쩔매다니라는 사실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빛나는 성취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관계가 깊어지면 그들은 여러분의 그 성취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빛날수록 자신의 초라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가장 정교하고도 무서운 부분입니다. 바로 내면의 결핍과 인정 욕구라는 틈새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겉보기에 완벽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나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본능적으로 이 냄새를 맡습니다. 관계 초기, 그들이 보여주는 러브 밤빙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 당신은 정말 특별해, 내 인생에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우린 운명인 것 같아와 같은 달콤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도파민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심리적 마약입니다. 평소 이성적이었던 사람들도 이 압도적인 애정 공세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알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단계가 지나면 그들은 공급을 끊어버립니다. 어제까지 천국을 맛보게 해주던 사람이 오늘은 차갑게 돌변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그 달콤했던 초기 단계로 돌아가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강화에 의한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포식자들의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바로 경계 세우기와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를 통해 여러분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이 비난을 퍼부을 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그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꼴입니다. 대신 이런 스크립트를 기억하세요. 내 의견은 잘 알겠어.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혹은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아. 그리고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세요. 침묵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레이록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무 감흥 없는 회색 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어떤 도발을 하든 짧고 건조하게 대답하세요. 응, 그래, 그렇구나 수준으로 대응하며 여러분의 사생활이나 감정적인 정보는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들은 흥미가 떨어지면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원을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부의 확신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이 빛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훔치려 했지만 결코 여러분의 본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깎아내린 여러분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일그러진 욕망일 뿐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혹시 오늘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을까? 라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마음이 따뜻했고 사람을 믿었으며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그 고귀한 가치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빛을 빌려야만 잠시 반짝일 수 있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잠시 당신의 빛을 가렸을지 몰라도 당신의 관권 자체를 끌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쓸 의무가 없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은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심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시선과 조종에서 벗어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색깔로 채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